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김유신 가문 120년 영화의 주인공. 무열왕비 문명왕후. 가야의 핏줄을 받은 김유신의 콤플렉스. 우리 역사 속에서 왕비로 살다간 여인들은 대다수가 자신이나 왕실보다는 가문의 영화를 중시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 왕과 맞서거나 왕권을 빼앗아 용상 위에 군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들의 가문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번불 10년이라는 말처럼 권력의 생명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인들은 스스로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막후 실력자가 되어 가문의 권력을 더 오래 유지했는데, 신라의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왕비였던 문명왕후도 그런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문명왕후의 본명은 문희이며 가야 왕족의 후손 김서현과 신라 왕족 만명부인의 둘째 딸인데, 김서현은 가야의 왕자 출신 김무력의 아들이고 만명은 진평왕의 어머니 만우부인의 딸입니다. 이런 소개로 문명왕후가 누구인지 쉽게 각인되지 않지만, 문명왕후의 큰오빠가 사만통일의 영웅 김유신이라고 하면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사만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삼국사기 인물 열전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10권의 인물 열전 중에 무려 3권이 그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문희가 없었다면 김유신은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 사실 김유신은 원래 신라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정통 신라 왕족이 아니라 가야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목엔 항상 가야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그렇다고 순수한 가야인도 아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북에는 가야 왕실, 목에는 신라 왕실이라 혼혈하였습니다. 그의 혈관에 신라인의 피가 섞이기 시작한 것은 유신의 6대조 취희왕부터로, 취희왕의 아버지 좌지왕은 여색을 좋아해 각국의 여성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중에 신라의 아찬 도령의 딸 복수도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들 취희를 낳자 좌지왕은 그를 태자로 삼고 복수를 왕후로 삼았는데, 이후 취희는 신라의 각간 진사의 딸 인덕을 맞아 질지왕을 낳았습니다. 질지왕은 가야 여인 방원에게서 감지왕을 비롯한 5 형제를 두었는데, 감지왕이 다시 신라의 각간 출추의 딸 숙시에게서 구충을 얻었습니다. 구충은 가야인 개봉의 딸 개화에게서 무력과 무득을 얻었는데, 무력은 진흥왕의 딸 아양을 아내로 맞아 서연을 낳았으니 서연이 바로 김유신의 아버지입니다. 더구나 할아버지 무력이 진흥왕의 딸과 결혼해 서연을 낳았고, 아버지 서연도 진평왕의 어머니인 만호태우의 딸 만명과 결혼해 유신을 낳아 유신의 피 속엔 신라인의 피가 절반 이상 섞인 셈입니다. 그런데 유신은 서연과 만명이 야합하여 낳은 자식이었는데, 만명은 그녀의 어머니 만호태우가 남편 동륜이 죽자 입종의 아들이자 진흥왕의 동생인 수클종과 사통에 낳은 딸이었습니다. 만명은 몰래 가야의 후손 서연과 만나고 있었지만, 만호태우는 그녀와 서연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몰락한 가야 왕족의 후손인 서연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합이 지속되던 중에 만명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녀는 서연과 함께 야반도주를 결심합니다.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아버지 수클종이 그녀를 창고에 가둬놓았지만 창고에 벼락이 쳐서 문이 부서진 덕에 도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595년에 낳은 아이가 김유신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만호태우는 서연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다가 서연과 만명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손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외손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 딸을 용서하고 서연을 사위로 받아들였는데, 손자를 대하고 보니 그 위용이 대단하고 인물이 출중하였습니다. 만호태우는 만족한 표정으로 너는 참으로 나의 손자로다 하고 좋아했다는데, 유신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만호태우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파 낭도들이 찾아와 같은 가야 사람임을 들먹이며 청탁을 하면 나는 곧 태우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나더러 가야인이라고 하는가 하고 물리쳤다고 합니다. 여동생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쓰다. 그렇지만 만호태우의 후광을 입은 그는 가야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검술이 뛰어나고 지략을 겸비했으며 강직하고 용맹의 많은 낭도가 그를 따랐습니다. 15세에 화랑에 입문하였으며 17세 때는 홀로 석굴에 들어가 수양하였고, 18세에 화랑도의 우두머리 인풍월주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유신은 가야 혈통이라는 한계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제약이 많았는데, 신라 왕실에서는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바로 여동생을 김춘추에게 시집 보내 신분 상승을 노렸던 것입니다. 김춘추는 비록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였지만 신라의 정통 왕족이라서 여동생이 그와 혼인하면 다야계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와 자신의 여동생을 맺어줄 요량으로 축국 시합을 하다가 고의로 김춘추의 옷고름을 찢었고 김춘추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옷고름을 달자고 했습니다. 유신이 여동생 보이를 시켜 김춘추의 옷고름을 꿰매게 하려 했지만 보이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동생인 문희가 대신 꿰매게 됩니다. 문희는 김춘추와 단둘이 앉아 옷고름을 꿰매줬는데 그 자리에서 눈이 마자정을 통했는데 유신은 그렇게 되길 바랐던 터라 모른 척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10일 전에 문희는 언니 보이에게서 꿈을 산 일이 있었는데 보이가 꿈에 서학에 올라가 오줌을 넣는데 경도가 온통 오줌으로 가득 차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문희가 비단 치마로 값을 치르고 그 꿈을 샀는데 그 꿈을 산 대가로 김춘추와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튼 이 사건 이후로 김춘추는 자주 김유신의 집을 들락거리며 문희와 정을 나눴고 결국 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잉태했지만 김춘추는 감히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문희를 무섭게 꾸짖은 뒤 그녀가 아기 없는 아이를 가졌다고 소문을 냈는데 물론 그것은 김춘추를 압박해 문희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당시 김춘추는 화랑도 서열 두 번째인 부제로 있었고 나이는 20세 무렵이었으며 이미 보량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유신은 왕족인 김춘추를 매부로 삼기 위해 누이 문희와 이어준 것인데 김춘추가 아내 보량 때문에 쉽사리 문희와의 관계를 공개하지 못하자 김유신은 마침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120년 영화의 중심이 되는 김유신의 가문. 하루는 김유신이 장작 더미를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연기를 치솟게 했는데 그날은 선덕왕이 되는 덕만공주가 남산에 나들이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장작 더미에 불을 질러 덕만공주가 그 연기를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남산에 오른 덕만공주는 연기를 보고 측근에게 연유를 묻자 측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유신이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이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누이를 불태워 죽인단 말이냐? 그 누이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소행이라 하다냐? 그때 김춘추도 덕만공주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낯빛이 어두웠는데 공주가 김춘추의 소행임을 알고 내 소행이로구나. 빨리 가서 구하지 않고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김춘추는 별수 없이 말을 타고 달려가 덕만공주의 명령을 전달하고 문희를 구했고 얼마 뒤에 혼례를 올렸는데 다야계의 김유신이 누이를 두고 얼마나 큰 도박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막상 김춘추와 결혼은 했지만 문희는 정실 부인이 되지 못했는데 당시에도 정실 부인은 오직 한 명만 될 수 있었고 김춘추에게는 이미 아내 보량공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희는 한동안 첩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보량공주가 죽고 난 뒤에야 정실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선덕왕과 진덕왕이 죽고 654년에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자 꿈에 그리던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되면서 김유신의 입지도 한층 강화되어 660년에는 왕족들만 오를 수 있는 화백회의의 의장 자리인 상대 등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해에 황산벌에서 기백을 물리치고 사비성을 함락하여 백제를 무너뜨렸고 이후 661년에 무열왕이 죽고 조카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 덕분에 김유신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668년엔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사만통일의 대업을 이뤘는데 이렇게 김유신은 문명왕후의 후원으로 신라 왕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었으며 사만통일의 대업을 이끌어낸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문명왕후는 김춘추와 결혼하여 6남 1녀를 낳았는데 큰아들 번민이 곧 신라 30대 왕 문무왕이고 그 아래로 인문, 문왕, 무작, 지경, 개원 등의 아들과 딸 지소가 있었습니다. 이들 자녀들은 모두 신라 왕실의 중심이 되었고 문무왕 이후 36대 희공왕까지 모두 문명왕후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이은 덕분에 김유신 집안은 무려 120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서서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김유신 가문 120년 영화의 주인공 무열왕비 문명왕후였습니다.